김경준의 황금 비율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 내 비율 조정해 주시는 대로 시장 흐름이 따라가고 있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비중 조절이 들어갈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곧장 만나 뵙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금 비율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높았던 비중을 바이오 쪽을 점진적으로 확 축소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이오는 대장 종목들의 변동이 커졌고 조선 방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으로 비중을 좀 늘려주셨는데 그쪽은 또 진영이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조정해 주실까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지금 일단 조선 방산, 그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까지 이제 확대가 됐죠. 그런데 단순히 뭐 조선을 제가 좋게 말했고 기자재로 확대됐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선 기자재를 이제 수급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 연기금이 붙어가지고 이제 올라갔고 그게 연말 이제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연기금 쪽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확대 오케이 좋다. 그리고 중간에 살을 박아 넣었던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도 점차적으로 종목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단에서 바이오 쪽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연기금의 윈도우 드레싱 연말 매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지금 잠시 한 1, 2주 동안에는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40에서 30으로 그리고 20까지 해서 바이오 비중을 계속 줄이셨는데 이번에는 그 남아있던 20도 다른 쪽으로 분야를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알테오젠, 보르노이 혹은 펩트론 등의 종목 변동이 크게 나온 시점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제 MDD 관리 고점에서 얼마나 밀리느냐. 그래서 늘 10%에서 이제 12% 정도, 최대 12% 정도의 MDD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밀리면 이제 익절이라든지 조금 비중 조절을 크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페트론이라든지 알테오젠도 이제 비중 조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신규 매수라든지 그냥 기업만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 기술력이 앞으로도 좋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기 때 바이오 좋지 않느냐. 그래서 주도주를 지금 못 담으신 분들은 담으시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매매를 직접 하시면 절대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나 이제 처참했고 실제로 금요일날 처참했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모펀드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실전에서는 사모펀드의 그 매도가 어디로 갔느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가면서 좋은 쪽으로 주도력을 잃지 않는 쪽으로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력을 잃은 쪽에서는 빠른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연중 고점 거래 터지거나 또는 월 단위로 너무 많이 급증을 한 부분은 익절들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되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따로 케어를 해드리지만 지금은 이미 비중이 많이 축소된 상태였지만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담아라라고 하는 거는 섣부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신 대로 비중을 줄여두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죠. AS 측면에서 퓨런티어 얘기 주셨던 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에서 이 종목으로 좀 압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보유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지금 거래량이나 차트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도 저는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바로 전 이제 거래일에서도 외국인 연중 최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가도 잘 가고 거래도 이쁘게 이제 오르고 하니까 약간 감춰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종목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주가가 단기 급증을 했다라거나 또는 이게 스토리라든지 내러티브가 붙어가지고 오른쪽에 있어가지고는 적당히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소심하신 분이 토모쿄 5만 원을 부르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소심한 분이 이제 그 정도 불렀기 때문에 뭐가 있다.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이 김경준 부장이라고 쓰고 토모쿄라고 읽는다 이렇게 올려주 그만큼 임팩트가 굉장히 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 이 얘기 따로 떼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포트 비중 조절과 AS 측면의 이야기들 살폈고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시세를 확장하면서 종목들에서 이제 옹기 확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금요일에도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네.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돼요? 지금 뭐 기존에 뭐 엠로라든지 더존 비지온, 한글과 컴퓨터 다 좋고, 그리고 요 바로 전에는 뭐 셀바스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트룩스 이런 애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뭐 급등이 네. 왔었거든요, 주간 단위로. 그런데 뭐 그런 기존 애들도 너무나 좋으면서 이제 BI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소형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기업의 이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어떤 거 만들어줘 이러면 보통은 한 뭐 2주 정도 걸렸던 것들을 한 5분 내에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 AI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연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붙으면서 한 20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한 꼭지라든지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에요. 그런데 SK텔레콤이 자회사로 편입한 쪽이 AI의 이제 유니콘. 그 리벨론이라는 기업이고 요쪽도 AI 추론 쪽에서 그 동사에 이제 뭐 그 디트레인이라는 것을 AI 이제 플랫폼을 써가지고 뭔가 개선되고 있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네. 말씀 주셨던 종목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겠고요. 저는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각 사업에 대한 기업이든 기관이든 국가건 다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도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의료 AI 쪽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의료 AI가 결국은 AI 산업의 뭔가 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쪽에 뭐 성장 속도라든지 이게 가장 가파르거든요. 이쪽이. 네. 그리고 2030년도까지도 그로스가 세계적으로도 한 45% 정도가 나오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연평균 수익 그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을 주력해가지고 또 보셔야 되는데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루닛이라든지 아니면 셀바스 AI 그 중에서도 셀바스 AI의 나중에 확대성이 뭔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겠고요. 또 주목할 종목군 섹터로 STO와 로봇을 꼽아 주셨어요. 요즘에 토큰 증권 얘기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은 미국 내에서부터 국내까지 시세적으로도 좀 받침이 됩니다. 네. 그래서 STO와 로봇은 어떤 이제 압축 전략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그 장 끝나고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도 한동훈 이제 국힘 그 대표가 뭔가 STO 법제화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이제 시간 외에 반응을 보였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이제 이쪽에서는 핑거와 갤럭시와 머니트리로만 이제 대응을 하고 단기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해주겠지만 네. 이쪽은 그 자세히 살펴보면 핑거 같은 경우에도 9월 이후에 신용 비중이 3%에서 한 9% 정도까지 급증을 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3%대에서 지금 한 5.9%까지 신용이 늘어나면서 그 가격대는 유지가 고점에서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 꼭지를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 요런 한 두 종목, 세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ETF 쪽도 뭐 글로벌 블록체인 ETF라든지 다른 아크 F, 아크 뭐 W 이런 ETF 쪽도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장표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그 캡처를 뜨시기 바랍니다. 해외 ETF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 저거인 거죠? 네, 월간으로 25%, 35%인데 네. 지금 국내 쪽 뭐 한두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다양하게 미국 쪽에 특히 한 80% 이상 그 포트가 그 마련이 돼 있고 종목 수도 한 10에서 30가지 종목 정도가 편입이 돼 있는 이쪽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성우 이사님도 그렇고 김경준 부장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 넓혀주고 계시네요. ETF 쪽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캡처 혹은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에 대한 코멘트 저희 지금 안 해주셨죠, 아직?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중간 영역의 4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실제 매매를 하니까 저도 뭐 잘난 체를 하고 싶으면 올랐지 않습니까? 로보티즈 상승했고요. 뭐 하이젠 알레렌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40%가 네.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매매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그 시가에 따라 붙을만 하면 바로 이제
내려꽂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팬데믹 이후에 그 의료진도 감소가 하고 의료비는 올라가고 병원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술 쪽이다. 그래서 국내에는 큐렉소라는 큐렉소,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쪽이 정형외과 쪽인데 수술 로봇 중에서 가장 이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정형외과 쪽, 무릎 뭐 연골이라든지. 그런데 이쪽이 다른 쪽보다 한 30% 정도 그 수술비도 작고 비용도 작고 그리고 다른 그 정형외과 인공관절 제품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최대 주주가 지금 계속 한 3거래일 연속으로다가 2, 3만 주씩 조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요 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말씀 주시고 오르긴 했으나 사실 실전 매매로 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주신 거고요. 또 큐렉소까지 아이디어 확장해 주셨어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리밸런싱 전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고민됩니다. 앞서 이제 포트 비중 조절해서 이게 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관전은 어떻게 잡아요? 12월 12일 날 리밸런싱 일인데요. 이거는 항상 전날하고 당일날 급등을 합니다. 당일날 12월 12일 날 다 매도를 치셔야 되세요. 이거 추세로 뭔가 이거 이벤트를 모르고 좋아 보이네 해가지고 따라 붙으면 안 되고 코스피 4종목 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 8종목인데 그 종목들의 이제 전날 11일하고 12일 날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없는 종목 중에서 단기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 쪽으로만 붙자. 그리고 그 레포트에서는 뭔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금 거래 대금이 작아가지고 빈집 처리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주목해보자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뭔가 연말에 섹터가 화장품 단위 오르면 뭐 APR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를 붙고 나중에 IT 뭐 쪽이라든지 반도체가 오르면 YC라든지 아니면 선익 시스템을 붙고 이런 쪽으로 섹터 단 대응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종목으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종목을 듣겠습니다. 앞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셀바스 AI. 셀바스 AI 전에 앞서 예고해 주셨으니까 토모큐브 코멘트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토모큐브 금요일 날에 매수 상위 1등이 아마 메리츠 증권이었을 건데 저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대1 IR 담당이랑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한 소식을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 앱솔릭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1,400억을 이제 그 보조금으로 수령을 했죠.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유리기판 쪽으로도 이슈가 토모큐브 쪽으로 붙을 수가 있다. 재료가.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여의도 IR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1대1 IR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모큐브 기존에 말씀 주셨고 계속해서 매주 저희가 AS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활동 이후에 다시 코멘트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주시죠. 자, 오늘 관심 주는 셀바스 AI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의료 음성 뭐 AI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동사의 진단이라든지 수술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 속에서 뭐 차트를 기록하던 부분들을 이제 AI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해주고 그 부분이 음성이 나중에 기록에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1대1로다가 뭔가 환자의 처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AI 음성뿐만이 아니라 법률 쪽에서도 이제 셀비 노트라고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무부라든지 법원 그리고 검찰, 경찰, 뭐 해경까지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한 2,800개 조사실을 전부 다 셀비 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음성 AI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음성만 뭐 해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의료진 간의 대화도 수준 높게 인식률이 높고 그리고 법률 쪽으로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그 락인 효과 이 제품을 쓰면 지속적으로 써줘야 되는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의료진이 뭔가 병원에 쓴다라고 하면 의료진의 PC 한 대당 로열티가 발생을 하고 이런 로열티 구조로도 가기 때문에 기존 매출의 성장과 로열티 구조 그래서 26년도부터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12월 달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띠릭띠릭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옛날에 구형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듯이 이 부분이 구형 하드웨어였었는데 이 부분을 AI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병원 쪽에서도 중앙 관리가 되고 또 생체 데이터가 향후에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동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얹히면서 그쪽에 생체 이제 환자들의 생체 데이터까지도 수집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큰 돈이 된다 해서 매수가 11,460원에서 14,000원까지 꾸준히 매수하시길 바라면서 목표가 1차가 25,000원, 손절가는 짧게 1,900원 제시드립니다. 네, 들리는 목소리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없다면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도입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성 인식 쪽의 셀바스 AI, 거기서 의료 부분에 특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기억해 주시고요.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 황금 비율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